혹시 여러분은 시간을 훔친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에게 시간을 빼앗긴다는 건 어쩌면 우리의 삶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을 텐데요. 오늘 소개할 책 비하엘 앤드의 모모는 바로 이 시간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당연하게 흘려보내는 시간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신비로운 소녀 모모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모모는 아주 특별한 아이인데요. 그녀는 말수가 적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모모 덕분에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진심을 꺼내 말하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곤 하죠. 그러나 이 평화로운 마을에 한 가지 섬뜩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느 날부터 정체불명의 회색 신사들이 나타나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기 시작한 건데요. 회색 신사들은 그럴듯한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해 시간을 저축하게 만들고 그 시간을 몰래 자신들이 가져갑니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각박해지고 따뜻함을 잃어가죠. 삶은 바빠지고 눈앞의 일들에 쫓기다 보니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모모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회색 신사들에게서 시간을 되찾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녀가 그 여정을 통해 마주하는 사건들은 단순히 아이들의 모험담 그 이상을 전달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한때 사람들이 모여 웃고 이야기하던 도시 외곽의 폐허 같은 원형극장. 그곳에 작은 소녀가 살고 있었다. 이름은 모모. 나이가 몇 살인지 어디서 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모와 함께 있으면 누구나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능력이었다. 모모 앞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몰랐던 고민을 털어놓고 스스로 답을 찾았다. 아이들은 더 신나게 놀았고 어른들은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던 어느 날 도시에는 회색 신사들이 나타났다. 회색 옷을 입고 회색 연기를 내뿜는 이들은 사람들에게 속삭였다. 시간을 저축해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들의 말을 믿기 시작했다. 더 이상 친구들과 수다를 떨지 않았고 아이들과 놀지 않았으며 예술을 즐기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효율적이어야 했고 모든 시간은 돈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더 바쁘게 살아갔다. 웃음이 사라지고 도시는 점점 회색빛으로 물들었다. 모모는 이 변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친구들에게 물었다. 왜 다들 바빠졌어? 그러나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다. 모두들 시간이 없다고만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모는 회색 신사들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시간을 훔쳐가는 존재들이었다. 사람들이 바쁘게 살아야 한다고 믿을수록 그들은 더욱 강해졌다. 모모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사람들은 이미 회색 신사들의 말을 너무 깊이 믿고 있었다. 그때 모모는 신비한 거북이 카시오페아를 만났다. 카시오페아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몇 초 뒤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었고 등에 새겨진 글자로 그것을 모모에게 보여주었다. 카시오페아의 안내를 따라간 모모는 시간을 지배하는 자 호라 박사를 만났다. 그는 조용한 방에서 시간을 관리하고 있었다. 모모야, 인간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있다. 하지만 시간은 저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온전히 누릴 때만이 시간은 진정한 의미를 가지지. 모모는 호라 박사의 도움을 받아 회색 신사들의 본거지로 향했다. 그곳에는 사람들이 저축한 시간들이 유리병에 갇혀 있었다. 모모는 그 병을 열어 시간을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주었다.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다시 여유를 찾았고 회색 신사들은 자신들의 에너지원이 사라지자 하나둘 연기처럼 흩어졌다. 도시는 다시 따뜻한 색으로 물들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시간을 쫓지 않고 함께 웃고 대화하며 살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모모는 다시 원형극장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이 책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고 있다는 점 때문만은 아닙니다. 모모는 여러 메시지를 담고 있죠. 먼저, 진정한 행복은 소중한 순간을 누리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시간 저축이라는 회색 신사의 교묘한 속임수는 어쩌면 우리가 흔히 접하는 더 빠르게, 더 효율적으로라는 현대 사회의 강박과도 닮아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귀 기울여주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모모처럼 상대의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마음을 써야 인간관계가 더욱 따뜻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 책은 개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돈이나 물질적인 성공만을 위해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죠.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풍요롭게 유지되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삭막해지는 환경 속에서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질문들을 진지하게 던지게 됩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감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모와 회색 신사의 이야기를 통해 시간의 소중함과 그 본질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작품이 단순히 어린이 책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큰 울림을 준다고 이야기하죠. 특히 바쁘게 살아가느라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어른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매일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무언가를 잃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누군가에게 귀를 기울이며 마음을 나누는데 시간을 써본 지 얼마나 되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모모는 단순히 읽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책입니다.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소중한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이 작품, 혹시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